이 앞전에 매매까지 했었죠. 판매는 제가 하지 않고 그냥 교환으로 합시다. 페이지 449페이지. 자, 596조 한번 볼까요?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위에 가로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갑과 을이, 갑은 Y토지, 1억 상당 Y토지고, 자, Y 아파트 갑시다. 을은 I 아파트 1억 상당 서로 상호 이전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교환 계약을 체결합시다. 교환 계약. 을은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Y 아파트를 갑에게 이전하는 이처럼 금전유해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게 되면은 교환 계약이 아니라 뭐다?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위에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계약이란다. 자,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분료식, 유상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입니다.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하단의 밑줄, 첫 번째 그 밑줄, 유상계약까지. 두 번째 하단 밑줄,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권리나 물건의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이 규정됩니다. 자,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또 우리 책이 없지만은 쌍무계약 때 이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도 적용되고 또 위험부담도 적용됩니다. 위험부담도 적용된다. 우리 쌍무계약에서 문제된 거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적용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면 이게 문제가 잘 나가니까 잘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우리 매매는 주로 하자담보 책임죠. 그걸 준용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보충금입니다. 597조 밑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금을 약정한 때는 그 금전에 대하여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아파트는 1억 5천인데 아파트는 1억 5천인데 토지는 1억입니다. 5천만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분은 보충금 5천만 원 지급하기로 이러한 계약도 교환 계약입니다. 일부 금전이지만은 이러한 보충금으로 지급한다는 이러한 교환 계약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교환 계약도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잖아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을은 교환 계약을 막을 수 있다. 채무불이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환하는 목적물 내지 재산권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아서 그 차액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보충에 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거. 그래서 보충하는 경우에도 교환계약으로 보고 특칙을 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뭐 할 수 있다?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밑에 판례 보면은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사기에 대한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에서 이 판례 많이 나왔었죠. 그쪽에서도 문제 나오고 이 교환에서도 이렇게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을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교환. 책 47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1번. 475페이지 11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자, 보충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가름에서 뭘 합니까? 자, 을 소유, 을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로 한다. 이 이행인수는 채무인수가 아닙니다. 그 저당권에 대한 그 채무를 부담한 게 아니라 이행을 부담한다는 거지. 이 저당권의 그 이행을 부담한다는 거지.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행인수와 채무인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계약 체결 후 가부 기척 사유 없이 X건물이 매수를 되더라도 위험부담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위험부담 문제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위험부담 문제가 적용된다. 틀렸고. 두 번째,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것이다. 자, 갑은 보충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에 가름해서 그 저당권을 이행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 토지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약 이행이 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맞는 지문이고. 자, 세 번째, 갑과 을은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우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보 책임 집니다. 있다면은.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충금 지급을 가르면서 이 저당권이 실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보충금도 지급하지 않고 또 이 저당권 실행도 맡지 못했다면은 다행히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다 교환계약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다섯 번째,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기망이 해당되지 않는다 했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를 봅시다. 자, 임대차도 매년마다 두 문제 이상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이상 문제가 나오니까 임대차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은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같이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용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그 목적물 인도, 이 목적물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 인도, 등기는 해준다 안 해준다? 뭐 등기 협력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해준다 한다면은 등기할 수 있고 또 등기를 대체적으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소유자가 대체적으로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협력할 거 등기해달라고 협력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은 뭘 지급하죠? 차임을 지급합니다. 차임을 지급한다. 자, 차임은 이 임대차의 성립 요소입니다. 임대차의 성립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이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지만은 원칙적으로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차임을 전체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임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보다 보증계약은 이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자, 요물계약이라든가 우리 요물계약 네 가지 꼭 알아두셔야 했죠.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뭐 했죠? 현상 광고, 그다음 대물 변제 이 네 가지는 요물계약이라는 거. 즉 당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어떤 금전 인도 또는 물건의 인도를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된 걸 그러면 한다. 요물계약이란다. 자, 한번 봅시다. 450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줄에는 이제 의입니다. 한번 볼까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낙성계약입니다. 또 분료식 계약이죠. 분료식 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입니다. 자, 차임지급입니다. 임대차 요소입니다. 차임 또는 이제 보증금 있죠? 이 차임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것은 사용대차 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는 거. 왜? 우리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입니다. 그래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또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자, 차임 지급 시기입니다. 차임은 동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매월 말. 자, 그렇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지급해야 됩니다. 매년 말. 매년 말. 그래서 수확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는 1년 단위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고 이러한 건물이라든지 대지는 월 단위입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 소유권 기타 처분 권한의 불효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 기타 처분이나 임대할 권한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부 소유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병 소유입니다. A 토지는 병 소유입니다. 병 소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자인데 갑이 자기 소유가 아니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타인 소유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임대차 계약이 무효냐? 무효는 아닙니다. 일단은 갑은 을에게 이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해주지 못하면은 그때 뭐다? 담보 책임집니다. 담보 책임. 그래서 타인 소유를 임대차 한다 해서 바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451페이지. 자, 존속기간을 봅시다. 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635조 한번 볼까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자, 해지, 왜 해지죠? 해제가 아니라 왜 해지? 우리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는 어떤 계약을 해소하려면은 해제다, 해지다, 해지. 일시적 계약을 해소하려면은 해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거래 계약이니까 해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약정에 쓰면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효력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에는 6월 후에 뭐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6월 동그라미 임차인이 해지할 때 몇 월? 1월이 돼야만이 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게 혼돈이 쉽습니다. 우리 지상권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다 최단기간을 본다. 두 번째, 우리 전세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도 뭐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소멸.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멸 통과할 수 있는데 효력은 언제? 6월에 발생합니다. 효력은. 임대차도 뭐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효력은 임대인이 할 경우는 6월, 임차인이 할 경우는 1월입니다. 나중에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도 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놔두고 법정갱신 봅시다.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 A 토지 소유자, 자,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자, 만료됐음에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합니다. 이 목적물을,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수익합니다. 수익. 자, 그러면은 이 소유자는 임대인은 뭘 할 수 있어요? 계약 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상당한 사용 수익하지 마라 라고 임대차 기간 만료될 때 토지를 인도해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갑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간은요. 기간은 정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우리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 해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효력은 임대인 할 때는 6월, 임차인 할 때는 1월이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 이게 이제 법정 갱신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1항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을 본다. 당사자는 뭐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자, 2항 보면은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을 만료로 뭐다? 소멸합니다. 기간을 만료로 소멸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단기 임대차 존속기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임대차 효력 봅시다. 자, 임대차 효력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잘 나온 거는 자, 453페이지 비용사안 청구권이 안 돼. 3번. 그 다음에 454페이지 4번 구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455페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5번.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잘 나옵니다. 또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서는 제가 비교해 놨기 때문에 상세 비교할 때 나중에 그 비교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4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첫 번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가 있다. 자, 623조 보면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방가로 1번 전체 밑줄. 자,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때에는 그 수선료는 누가 진다? 임대인이 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자신의 기초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거. 또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은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자, 방가로 2번 밑줄.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자, 방가로 3번도 밑줄. 자, 특약으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제할 수 있어도, 자, 즉, 누가 수선을 부담한다? 우리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대규모 수선의 경우는 특약을 하더라도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럼 밑줄. 자, 방가로 4번.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험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뭐 현관에 CCTV를 달아달라든지, 그렇죠? 도난 방지해서 그거는 안 된다, 그렇죠? 또 우리 지하방 보면은 창가 있죠, 창. 도로 보면 창문 있잖아요. 뭐 철망을 해달라든지. 그것까지 뭐 안전배려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숙박업소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방가 4번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2번. 임차인의 인용 의무와 해지권입니다. 624조 보면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25조 보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 중요합니다. 자, 626조 밑줄 1항. 임차인이 임차인의 보존에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이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차 종료 시 네모박스,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 한하여 임차인에 지출한 금액이라든지 그 증가액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죠. 임차인이 상환해야 된다. 선택해서 상환해야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청구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즉 유예 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필요비는 유예기간 청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방가로 1번 봅시다. 전부 밑줄.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에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유익비는 아까 종료시라겠죠.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만이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비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상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 상한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 뭐한 때 반환받은 날로부터 매월 6월입니다. 자, 반환받은 날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네모박스 6개월 동그라미. 이거 중요합니다.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 행사해야 된다. 또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축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방가로 2번도 전부 밑줄.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것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건물 내부에 들인 시설비라든지 간판 설치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454페이지. 방가로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비용상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목적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자, 방가로 4번. 강행 규정이 아니다는 것. 임의 규정입니다. 자, 비용사에 관한 당사의 대학은 유효하다. 즉, 임의 규정이다. 다른 것들은 거의 모두가 강행 규정인데 이 비용상한 청구권만 임의 규정이에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의 규정이다. 자, 권리성기는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라 권리성기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다. 자, 두 번째 하단의 밑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때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契約사항에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뭐다? 원상복구한다 라고 하면은 유익비를 주출해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원상복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익비를 포기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상복구가 그 의미입니다. 자,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주체는 건물 임차인이든 토지 임차인이든 주체는 모든 임차인입니다. 모든 임차인. 주체는 모든 임차인이다. 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주의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관이 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차임이 지체한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필요비 이익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지 또는 지상 매수 청구는 차임을 지체하게 되면은 지상 매수 청구라든지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비용상환 청구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비용상환 청구는 일시사용 임대차. 단기간에 사용한 임대차 있잖아요. 이걸 우리 일시사용 임대차입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다 배우니까요.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고, 책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요약서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문제 나올 수 있고 서로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46조 1항 보면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네모박스. 부속물 매수 청구하시는 주체는 토지 임차인이 빠져있죠. 토지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입니다. 주체가. 아까 우리 비용상환 청구 주체는 제한이 없다 했죠.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토지 임차인은 우측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동의, 밑줄, 그건 밑줄,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임대는 임대차 종료 시, 거기만 밑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언제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료 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항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 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구성물. 이 경우도 뭐다? 부속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소유했습니다. 그거를 매수하고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도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방가를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밑줄. 부속물 매수 청구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한다. 임차인에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또 전문 밑줄. 부속물은 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아니며 건물 자체 수선 내지 중 증개적 부분 같은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를 행사해야 되지 부속물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독립한 물건.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죠? 그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이게 이제 에어컨은 뭐다? 부속물 청구가 될 수 있죠?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 그렇죠? 그 경우에는 뭐다? 부속물 청구할 수 있다. 자, 구성 부분. 네, 그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떼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독립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구성 부분이니까. 이때는 뭐다? 부속물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건물과. 자, 동그라미 3번도 밑줄. 구성물은 그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야 하는 물건이하며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속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부속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그 요건이 두 가지 있다 했죠.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거나 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는 보다 부속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또 세 번째, 임대차 종료입니다. 청구 시기가. 임대차 종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전부 밑줄. 부속물 청구이 생기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인데 다만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임이 지체되면 채무 불이행되잖아요. 그때는 부속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필요비, 유익비와 필요비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455페이지 동그라미 2번도 전부 밑줄.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전전 승계된 경우에는 현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하는 경우, 그렇죠? 그 양수인도 부속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 없이 양도하면, 무단으로 양도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권리 성질은 형성권이고 또 강행 규정이라는 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추정 밑줄.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서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속물 청구에 하여 임차 목적에 대하여 위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를 얻어서 뭐 에어컨을 설치했다 합시다. 에어컨 설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됐으면 이 임차인은 이 에어컨을 보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임차인은 부속물 인도 의무가 있고 갑은 뭐다? 대금을 지급할. 우리 형성권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하게 되는 바로 뭐다? 이 가액 상당의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면은 갑은 매매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매매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지급 의무. 이 두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 즉 임차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위축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뭘 주장해야 된다?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해야 된다. 우리 위축권은 그 목적에서 생긴 그 목적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때 매매 대금이. 그렇죠? 그래서 위축권 주장할 수 있다 했었다 했어요. 없습니다. 다만 뭐다?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뭘 거절할 수 있다? 부속물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그것도 전부 밑줄. 강행 규정이다. 동그라미. 따라서 임차인의 부속 매출권은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일시 사용을 한 임차인권은 범죄 적용이 없습니다. 일시 사용하면서 부속물 매청구한다. 부속물을 설치했다. 매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비용사항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도 적용되지만은 부속물 매춘권은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다섯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법정 한번 읽어볼까요?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토지 임대차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 성격 봅시다. 방관 1번, 밑줄, 두 번째 줄까지. 세 번째까지 밑줄 하십시오. 형성과까지. 지상시설이 현존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형사로마다 매매가 성립된다. 자, 임대차 기간이, 자, A 토지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토지를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체라고 우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임차인은 갑에게 임대인에게 뭘 청구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을 매수하라 라고, 지상물이 존재하면은 을은 먼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하게 되면, 누가? 임대인이 거절하면은, 계약갱신 거절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 임차인은 뭘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익이 차임이 연체되면은 채무 불이행되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시 사용 위한 임대차였다. 이때도 뭐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먼저 방가를 2번 봅시다. 지상물 청구권의 행사 요건입니다. 첫 번째, 일정한 토지 임대차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만 인정돼요. 토지 임대차 네모박스. 자, 건물 임대차는 지상물 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임대차의 종료입니다. 자, 이거 기억과 니은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혼동하기 쉬우니까 구별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간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주로 뭐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서 뭐다? 지상물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히 양도하거나 전대하여 해지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양도라든지 전대차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뭐다? 이런 양도를 하거나 전대차를 하게 되면은 이 지상물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니은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기간을 정하지 않잖아요. 임대차 약정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소멸?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지 통고할 수 있으면 계약이 해지되잖아요. 그럼 계약이 해지되면은 지상물 몇 청구할 수 없느냐? 그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가 연체대에서 채무불이행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때하고 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해지된 경우 틀립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건물, 수목 등의 지상시설이 현존해야 됩니다. 자, 기형 중요합니다. 전부 밑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자, 건물을 신축했는데, 뭐가? 건물을 신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거예요. 이때도 뭐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이 임대인이 이 건물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필요 없다 하더라도 또 이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는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며 특히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이 매수 청구 행사의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존재해왔던 건물이거나 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니은번, 뒤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세 번째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의 당사자입니다. 즉, 청구권자는 누구이고 그 상대방은 누구인지, 청구권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지상물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현재 지상물 소유자입니다. 이 지상물을 자, 을이 병에게 매매했단다면은 을은 지상 매청권자다? 아닙니다. 누가? 이 양수인 병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자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뭐다? 지상물 소유자, 현재 지상물 소유자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만료 당시 토지 임대인, 그렇죠? 임대차 기간 만료 당시 토지 임대인. 자, 근데 이 토지 임대인이 이 건물을 정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하게 되면 당사자 누구예요? 만료 당시 토지 임대인이 아니라 양수인입니다. 이 양수인. 그 의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마지막까지 밑줄. 매수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임차인으로서 지상물 소유자에 한한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이미 지상 건물을 타에 양도한 자는 지상 매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양수인이 지상 매청권해야 됩니다. 다만 종전 임차인도 미등기 모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뭐다? 가능합니다. 지상 매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이 토지 임대인이 처분할 때입니다. 토지 임대 처분은 누구다? 만료 당시 토지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양수인. 양수인이다. 그 의미입니다. 자, 457페이지. 지상물 매수점권의 행사 시기입니다. 자, 첫 번째 밑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행사해야 한다는 것, 행사해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행사해야 되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 효과입니다. 동그라미 3번 밑줄 전부. 동그라미 3번만 1, 2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임대인은 대주 소유자로부터 매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죠. 다만 이 경우 동시에 항변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지상 건물 등 점유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익에 해당되며 따라서 부지 임료 상당액은 반환해야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잖아요. 네. 자, 만료됐으면은 이 지상물이 현존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다?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 보죠. 자, 그럼 임차인은 뭘 반환해야 됩니까? 지상물 인도 의무. 지상물 인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뭐다?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이 임차인은 이 지상물을 인도를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서 이 지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이 자기 토지, 가구 A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하죠. 계속 사용 수익한다면은 그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을은 갑한테 반환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6번째 강행 규정입니다. 자, 본조는 강행 규정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가로 7번. 토지 전세권에도 적용된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청구권에 관한 본조는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된다. 우리 토지 전세권자들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458페이지 보면은 약간의 비교가 있는데 나중에 요약서로 보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6번째 봅시다. 627조 1항 봅시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을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거. 자, 7번 보면 우리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임차물에 대한 공과 부담 등 기타 경제사정 변동이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가로 1번. 이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동그라미 형성권. 자, 459페이지 상단 방가로 2번. 본전은 뭐다?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다. 자, 이 강행규정은 대체적으로 이 강행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우리 편면적 강행규정은 이 편면적 강행규정은 임차인한테 불이익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근데 임대인한테 불이익한 내용은 무효가 아니에요. 그렇죠? 임차인한테 불이익한 내용은 뭐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임 감액은 누가 합니까? 감액은 주로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 하잖아요. 근데 차임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한테 불이익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차임 증액을 하지 말자라는 특약은 그거는 임대인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임대인한테 불리한 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뭐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밑줄.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에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불이익한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 자, 8번째 차임연체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입니다. 자, 640조 볼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의 이익이 동그라미 이익이 차임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지라든지 토지와 대지는 틀린다. 대지라든지 또는 뭐다? 건물이라든지 공작물은 뭐다? 일기가 몇 개월이에요? 연이 아니라 1월. 그렇죠? 1개월입니다. 1개월이 매월 말일에 징판다 했잖아요. 차임 지급은. 그렇기 때문에 일기가 1월입니다. 근데 이 양 보면은 토지 임대차 경우도 준용한다 했잖아요. 토지 임대차는 언제 지급한다 했어요? 매년. 그러니까 1년이 일기예요. 1년이 일기입니다. 토지 임대차 경우는. 1년. 1년. 12개월. 12개월이 1년이 일기라고, 일기. 응? 1년이 일기라고. 그러니까 2년이 연체돼야만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방가로 2번. 담보물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권의 목적이 된 때는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소멸 청구를 준용한다 그래서 그 밑에 밑줄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효지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을이 갑과 임대차 결체라고 을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돈을 빌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근데 을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차임 연체가 됩니다. 차임 연체. 이익이 차임 연체가 된 겁니다. 이익이 차임 연체. 이익이 차임 연체되면은 이 지상물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당연히 뭐 해요? 이제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지하는데 이 지상물에 저당권이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한테 통지하고 해야 된다? 저당권자한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야 뭐 할 수 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가로 9번. 임차인은 임차물 보관 의무입니다. 자,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화재 발생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뭐다?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수 주의문을 다하지 못했다는, 다했다는 입증 책임을 하지 못하면은 누가 책임진다? 임차인 책임입니다. 보통 보면 원인 불명 있잖아요. 화재 조사를 했는데 소방서에서 뭐다? 원인 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때는 누가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임차인이 나는 선량한 관리자 주임에서 다했다라고 입증이 되면은 책임을 면하지만은 그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다했다는 입증을 못하면 누가 책임입니다? 임차인 책임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밑줄 하단에 임차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그 화재 발생 원인 불명 네모박스 원인이 불명된 때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전에 관하여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해서 뭐 해야 된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임차인이 입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60페이지. 방과 이번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의무. 임차물을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